잘 듣는 사람, 그러니까 사실 말하려면 들어야 된다고 작가님 책에도 여러 번 그렇죠. 네, 잘 들어야 한다. 잘 듣는다는 것은 왜 그러냐면 이제 내가 잘 들어줘야 나도 말할 기회, 말할 자격이 얻게 돼요. 내가 안 들어주면 상대도 안 들어주니까. 그게 이제 첫 번째 내가 들어야 되는 이유고, 두 번째는 내가 남의 말을 잘 들으면 그 남을 잘 이해할 수 있고 남이 아는 어떤 지식과 정보도 내가 얻을 수 있고 그게 들음으로써 얻는 거죠. 그다음에 이제 세 번째로 잘 들으면은 그 사람의 어떤 요구나 기대 이런 걸 알게 됨으로써 그 사람을 만족시켜 줄 수 있거든요. 그 사람의 지금 심정이 어떤지, 그 사람의 입장이 어떤지, 처지가 어떤지를 알아서 거기에 그 숨은 니즈를 찾아서 맞춰줄 수 있거든요. 그랬을 때 관계가 좋아지고 그 사람에게 인정을 받을 수 있는 것이고, 그래서 이 모든 것은 조직에서 이렇게 뭔가 인정받는 사람, 조직에서 뭔가 성취를 이뤄내는 사람, 이런 사람들은 다 잘 듣는 사람들이에요. 잘 들음으로써 자기가 무슨 일을 해야 되는지를 알고 그것을 또 어떻게 해야 되는지도 알아서 해내는 사람들이거든요. 그 출발점은 듣는 것이거든요. 네. 근데 저는 그 듣는 것은 잘했어요. 진짜 잘하셨을 것 같아요. 초등학교 2학년 때 어머님이 돌아가셔서 네. 어릴 때부터 잘 들었어요. 그러니까 엄마가 없을 때는 이렇게 주변에 나를 이렇게 보호하고 나를 방어해줄 한 사람이 없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어찌 보면 이렇게 어찌 보면 잠재적인 적에 노출되어 있는 거잖아요. 보호해주는 사람이 옆에 없다 이런 말씀이신 거죠? 그렇죠. 네. 그러니까 나 스스로 나를 지켜야 하잖아요. 그 지키는 방법은 잘 듣고 거기에 잘 맞춰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그건 이제 눈치 본다고 하잖아요. 그 그쵸. 눈치를 보는 거죠. 그 눈치를 딱 봐가지고 해야 눈밖에 안 나거든요. 그분께 잘 맞춰줄 수 있으니까. 네. 그래서 어릴 때부터 듣는 건 잘했는데 그걸 막 하다 보니까 제가 어떻게 해서 김우중 회장님의 글을 쓰고 김대중 노무현 대통령의 글을 썼나 생각해 보니까 어릴 때부터 듣기 훈련을 열심히 한 거예요. 그래서 딱 들으면은 요약도 잘하고 가장 중요한 거에 밑줄도 잘 긋고 그분의 의중도 잘 헤아리고 말과 말 사이 행간도 읽어내고 잘 듣는 거죠. 그러니까 뭐 이걸 이해를 잘한다는 걸 넘어서 이렇게 분석을 잘하고 그러니까 근데 우리나라는 잘 들으면 학교 다닐 때는 공부를 잘해요. 그쵸. 네? 우리가 잘 듣는다는 것은 두 가지를 잘한다는 거예요. 하나는 말귀를 잘 알아듣는다는 거고 다른 하나는 다른 사람이 시키는 거 이렇게 말을 잘 듣는다는 거야. 네? 하라는 대로 한다. 그렇죠. 그러면 사람들이 이뻐라 해. 그쵸. 네? 내가 이렇게 뭐라고 말을 툭 한마디 툭 던졌는데 내 어떤 속마음을 얘가 잘 알아들어. 그리고 시키는 걸 잘해. 그러면 된 거지. 그러면 학교 다닐 때도 이쁨을 받고 회사 직장에 가서도 이쁨을 받아요. 사실은 그러니까 그거는 별로 좋은 건 아닌데 네. 내가 나답게 내 삶의 주인으로 사는 게 아닌데 남의 눈치를 보고 남의 평가에 기대서 남의 인정을 받기 위해 남에게 빙이 돼서 사는 거거든요. 나로 사는 게 아니고 남으로 사는 거예요. 네. 늘 남의 눈치를 보고 남이 이제 뭐 좀 싫은 소리 하면 막 상처받고 막 또 칭찬해주면 막 우쭐하고 막 이러면서 이제 사는 게 내 삶을 내가 사는 건 사실 아니거든요. 근데 제가 직장 생활을 할 때만 해도 저같이 사는 사람, 나를 숨기고 사는 사람, 내가 아닌 사람으로 사는 사람, 남의 기대에 맞춰서 사는 사람을 조직은 좋아하고 윗사람이 인정해주고 그랬거든요. 네. 그러니까 저는 그거는 잘했던 것 같은데 돌이켜보면은 지금은 이제 그렇게 안 살거든요. 네. 지금은 뭐 잘 보일 사람도 없고, 나를 뭐,
뭐 월급 주는 사람도 없고 내가 뭐 승진할 일도 없고 근데 물론 이제 불특정 다수가 있죠. 제 어떤 독자라든가 제 어떤 강의를 할 때 청중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 그거는 이게 특정인에게 목매는 게 아니잖아요. 예? 그쵸. 그렇잖아요. 여기서 미움 받으면 저기 가서 이쁨 받으면 되는 그쵸. 거고, 네, 그죠? 맞아요. 근데 조직에 매이면 거기서 찍히면 그냥 찍히는 거 아니에요? 그 맞아요. 끝장 아니에요, 끝장. 특히나 이제 제가 이제 회장을 3번 모셨는데 사실은 회장한테 찍히면 오고 갈 데가 없어요. 그쵸. 이 부장한테 찍히면 저 부장한테 가면 돼요. 예? 야, 그냥 너 거기 힘들지? 너 우리 부서로 와. 아니면 이 임원한테 찍히면 다른 임원한테 가면 돼요. 근데 회장한테 찍히면 다른 회장님한테 갈 데가 없어. 갈 데가. 진짜 그러네요. 그 회장한테 찍히면요. 다른 회장도 싫어해요. 아, 업계에 소문이 나기 때문에. 그러네요. 그리고 또 대통령 모시면 생각은 대통령한테 찍히면 대한민국에 갈 데가 없구나. 그러네요. 어떡해요. 그러니까 안 지키려고 살았죠. 거기 목매고 살았죠. 근데 지금은 사실은 뭐 여기서 찍히면 저기서 다른 데로 가면 되니까 네. 그 아무래도 이제 그런 걸 덜 하게 되고 내가 어떤 무게중심 추가 저한테 많이 옮겨왔죠. 남에게서. 그래서 제가 옛날에 직장 다닐 때는 절대 2마디를 안 했어요. 네. 한마디는 나 이거 하기 싫어요. 하기 싫다는 소리를 안 했어요. 또 하나는 저 이거 못해요. 못한다는 소리를 안 했어요. 그러니까 사실은 내가 객관적으로 봐도 이거는 내 역량에 붙이는 일 못할 일 같은데도 뭐 그냥 알겠습니다 하고 어떻게든지 해내려고 하고 또 싫다는 소리 않고 그럼 사람들이 좋아하죠. 그렇게 살았죠. 제가 지금 얼핏 떠오른 생각이요. 작가님께서 몇 년 후에 집필하실 책 제목을 제가 진짜 나로 말하기? 아 진짜. 진짜 나로서 말하기. 뭔가 이 책은 전반적으로 과거의 삶에서 배우신 것들, 그렇죠. 학습하신 것들, 공유하고 싶으신 것들을 담으셨는데 오늘 제 작가님과의 대화에서는 또 책과는 또 사뭇 다른 톤이 느껴져요. 직장 생활은 엄청 잘하셨을 것 같거든요. 저는 그렇죠. 회장님 가까이 못 갈 것 같아요. 왜냐면 저는 못하면 못한다고 하고. 아 그러면 안 돼요. 네. 예. 그 싫다 못한다 이런 소리 하면 안 돼요. 직장에서 생존하기 위해서는 작가님께서 쓰신 이 책대로 해야 될 것 같고 여기는 대체로 다들 다 그런 그쵸. 톤인 것 같아요. 그렇죠. 근데 요즘에는 사실 직장이 평생 직장도 아니고 그렇게 나를 눌러가지고 살다가 50에 갑자기 바깥 세상이 나오면 그렇죠. 남은 날이 또 너무 길잖아요.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얘기는 네. 제가 이렇게 코로나를 겪고 또 이게 나와서 어디 다니지 않는 어디 매이지 않는 삶을 살아보니까 아, 세상이 지금 변하고 있구나. 어떻게 변하고 있냐? 내가 이제 때는 어디 다니느냐가 중요했어요. 어디에 그렇죠. 소속돼 있느냐. 너 어디 나왔냐? 너 지금 어디 다니냐? 너 이번에 어디 들어갔냐? 맞아요. 이 어디가 중요했어요. 어디가 나의 정체성이었고, 그거를 좀 더 나은 데에 소속되기 위해서, 또 소속된 데에서 나름대로 평가를 잘 받아서 높이 올라가기 위해서, 이게 우리 삶의 어떤 방식이었거든요. 삶의 모습이었거든요. 근데 맞아요. 이제는 내가 가만히 보니까, 이런 유튜버들도 그렇고 프리랜서도 그렇고 특히 이제 코로나 상황에서 이런 비대면으로 일을 할 수 있는 걸 보면서 굳이 소속될 필요가 없구나. 사람이 어디에 매일 필요가 없구나. 우리가 이제 그동안에 소속이라는 게 있었던 것은 공간의 제약 때문이었구나. 우리가 어딘가를 늘 나가서 일을 해야 됐기 때문에 소속이 있어야 거기를 갈 거 아니에요, 매일. 그쵸. 그죠? 네. 그래서 소속이라는 게 있었는데 앞으로는 나갈 필요가 없어. 출근할 필요가 없는 거야. 그러면 소속될 필요도 없는 거야. 내가 어떤 가진 역량을 여기다도 팔고 저기다도 팔고 이렇게 될 수 있는 세상이 된 거예요. 유튜버들이 지금 그러고 있는 거예요. 그쵸. 밥은 다 먹고 살잖아요. 유튜버들. 네. 그리고 잘 먹고 프리랜서들도 살죠. 네. 아니 자기가
어디 소속 없잖아요. 그냥 여기다가도 자기 거, 자기 어떤 콘텐츠나 아니면 재능을 팔고 여기다도 팔고 팔 때를 오히려 자기가 좀 선택할 수 있는 거. 잘 나가면 자기가 이렇게 선택해서 여기 이건 하기 싫어. 나 이거 할래. 이렇게 할 수 있는 거고. 그러니까 자기 주도적으로 이렇게 사는 세상으로 지금 변해가고 있구나. 그래서 지금 보면 저는 이게 급속도로 이쪽으로 갈 것 같고요. 심지어 저는 뭐 좀 더 심하게 얘기하면 지금은 막 정규직을 못해서 안달이고 어디를 못 들어가서 안달인데 앞으로는 어디에 매여서 다니는 사람, 이른바 정규직, 저 사람은 밖에 나와서는 먹고 살 수 없나 보다. 홀로서기가 안 되나 보다. 자기 컨텐츠가 없나 보다. 그냥 어디에 매여서 시키는 일 하면서 살 수밖에 없나 보다. 실력이 없네, 저 사람. 그러니까요. 이런 소리를 하는 때가 저는 온다고 봅니다. 급격히 이제는 어디 다니지 않는 사람의 비중이 앞으로는요. 훨씬 늘어나요, 계속. 왜 그러냐면 또 고령 사회이기 때문에 나와 있는 사람들이 많잖아요. 그쵸. 계속 늘어나잖아요. 그거는 시내 돌아다니는 사람 중에 옛날에 제가 처음 이제 50대 초반에 직장을 그만뒀을 때는 점심시간에만 돌아다녔어요. 왜 그러면 맞아요. 오전에 돌아다니고 그러면 아파트 주민들이 이상하게 제 실업자구나. 백수다. 실직구나. 네. 그래서 왜냐면 조기 뭐 명태 막 이래가지고 제가 안 돌아다녔어요. 창피했죠. 그 시간에 창피했어. 돌아다니면. 네. 그래가지고 막 남의 시선을 의식하고 그래서 내가 점심 시간에만 남의 이렇게 점심 먹으러 나온 직장인 같이 볼일을 보고 그 돌아다니고. 내용도 있어요. 책에 맞아요. 그랬거든요. 근데 앞으로는 시내 돌아다니는 사람 중에 어디 안 다니는 사람이 더 많을 시대가 와요. 예? 소속이 안 된 사람이. 그리고 소속 안 된 사람의 소득이 다니는 사람보다 더 높아지는 저는 시대가 온다고 봅니다. 아니 요즘 유튜버들 잘 나가는 사람들은 막 월에 무슨 뭐 얼마를 맞아요. 벌고 연봉. 다니는 사람 연봉을 벌고 막 맞아요. 그러잖아요. 네. 이거는 이 경향은 이 추세는 저는 계속된다고 봐요. 그러니까 다니는 사람 중에서도 어느 정도 자기가 이걸로 이제 팔아먹고 살 수 있다. 그러면 당연히 나오지. 아니 왜 자기 시간을 저당 잡히고 무슨 깜방 사는 것 같이 아침 몇 시부터 몇 시까지는 집에도 못 가고 어디 외출할 때도 허가받고 외출하고 저 은행 좀 다녀오겠습니다. 저 동사무소 좀 이런 소리 하면서 사냐고요. 자기 시간인데. 저도 회사 다니는데. 그러니까 그런 분들이 거기 있지 않겠죠. 이제 생각해 보세요. 아나운서 분들 있잖아요. 네. 아나운서 분들 나오는 분들은 다 거기 또 그냥 있다고 그래서 나쁜 분들은 그건 실력이 아니죠. 없는 분은 아니에요. 네, 그럼요. 나름대로 또 그게 맞는 분들도 있죠. 그렇지만 분명한 것은 나온 분이 돈은 더 번다. 그쵸. 나온 분들이 더 유명하다. 옛날에는 그걸 상상을 못했어요. 그거 나와가지고 돌아다니는 어중이 떠중이지. MBC 아나운서, KBS 아나운서, 이런 사람이 최고였지. 맞아요. 지금은 안 그렇죠. 전 누구죠? 그런 분들 뭐 많잖아요. 다 나오잖아. 자기 브랜드의 시대인 것 같아요. 그렇죠. 그 브랜딩이 가능한 사람은 나오는 거죠. 근데 이제 앞에서 말씀해주신 조직에 적응돼 있는 조직에서 잘하는 사람이 네. 자기 브랜드를 만들어서 밖에서도 말도 잘하고 잘 먹고 사는 어떻게 보면 전환이 필요하잖아요. 사람이요. 저도 조직 생활을 아주 못하는 사람은 아니지만 조직에 아주 잘하는 사람은 또 아니라서 60대까지 다닐 수 있을지는 자신이 없어요. 언젠간 나와야겠지? 근데 나오면 저도 모르는 사이에 조직에서 어떻게 보면 약간 좀 사람이 네. 이렇게 좀 갈린다고 해야 될까요? 네. 이렇게 모난 데를 좀 깎아내잖아요. 제가 그걸 아주 잘했죠. 엄청 튀지 않고, 모나지 않고. 근데 밖에 나오면 브랜딩을 하려면 네. 튀어야 되잖아요. 그럼 이것 말하기든 글쓰기든 우리의 모든 삶의 모든 것을 갑자기 이게 좀 너무 크게 전환을 해야 되는 게 아닌가. 이렇게
이런 패러다임의 전환이 필요해요. 읽기 듣기의 삶에서 말하기 쓰기의 삶으로. 오. 직장에 다닐 때는 읽기 듣기 잘하면 돼요. 네. 잘 읽고 잘 듣고 잘 맞춰주면 돼요. 거기서 벗어나면 튀는 거야. 근데 밖에 나오면 말하기 쓰기를 잘해야 돼요. 자기를 팔아야 돼요. 자기를 보여줘야 돼. 그러니까 자기가 잘 생각해 보면 돼요. 나는 읽기 듣기를 잘하는 사람인가? 상대적으로 말하기 쓰기에 오히려 좀 재능이 있는가? 제가 볼 때 말하기 쓰기 쪽이신데 과가. 네, 저 되게 내 직장 생활이 쉽지 않은 사람이지만 열심히 다니고 있습니다. 네. 사장님이 보실 수 있으니까. 좀 더 이렇게 방송도 더 하시고 좀 갈고 닦으셔가지고 네. 제가 볼 때는 밖에서 더 잘 될 것 같아요. 아 진짜요? 네. 이게 또 역사적 기록물이 될 수 있도록 뭔가 제가 또 추진을 해야 이 되는. 말하기 이게 보니까 이게 되는 분이시거든. 저 작가님께 인정받았어요, 네, 여러분. 그 조만간에 나오실 것 같아. 네, 아니 무슨 점쟁이도 아니시고, 네, 아니, 네. 그럼 주제를 좀 바꿔야 될 것 같아요. 이러다가 회사를 저 이제 김열매 팀장 그만두고 밖으로 나온다 또 이런 아니, 왜 유언비어가. 그러냐면 지금 네. 이런 걸 하는 것 자체가 네. 회사에서 되게 기분 나쁘고 그 밖으로 나돌거든. 네. 넌 정신을 어디다 두고 다니는 거야 매일? 좀 자리에 붙어 있어 이런 생각을 위에서 할지 몰라요. 네. 그러니까 본인만 지금 모르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제가 볼 때 이미 기울었어. 그러니까 그래요? 거기서는 별 희망이 없어. 지금 금이 갔어요. 금이 갔어. 아이고 큰일 났네. 저 직장 기스 열심히 났어, 다녀야 지금. 되는데. 그쪽에서는 평가 안 좋아 지금. 이제 말을 안 할 뿐이야. 그러니까 빨리 지금 이제 준비를 하세요. 그래서 네. 거기에서 이제 방향 전환을 빨리 하셔야 지금 돼요. 멘탈이 털렸어요. 지금 인생 전환점으로 강원국 작가님을 인터뷰한 오늘을 저의 전환점으로 삼아야 할지. 하지만 나중에 저는 고마워하실 거예요. 아, 네. 근데 제가 굉장히 저는 소심해요. 그리고 그게 있어요. 이게 아까 작가님 말씀해주신 책에서도 제가 읽으면서 느꼈던 거고 작가님 말씀해주신 포인트 중에 저는 말하기 쓰기에 욕심이 있었어요. 지금도 있어요. 그러면 된 거예요. 아 진짜요? 그거예요. 바로. 근데 욕심을 버리라고만 계속 책에 쓰셨던데요? 뭐예요? 욕심 갖고 쓰면 힘든다고 말하는 것도 욕심을 버리고 하라고. 네, 이런 거예요. 큰 틀에서는 그때 이제 욕심이라고 표현해서 그런데 그 말하기 글쓰기를 나는 좀 좋아한다. 그리고 나는 할 수 있다. 하고 싶다. 이런 마음이 있는 것은 저는 기본적으로 그 자존감이 높기 때문에 그렇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이제 자존감은 이 글쓰기 말하기와 직결되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자존감이 높다는 건 세 가지가 좋은 거예요. 하나는 그러니까 자기 존중감. 나 이 정도면 괜찮아. 뭐 쓸만하지 뭐 이 정도면. 그런가? 그다음에 두 번째 자아 효능감. 나 이거 할 수 있어. 뭐 까짓것 하면 되지 뭐. 옛날에도 나 해왔어. 세 번째가 회복 탄력성. 뭐 이럴 수 있지 뭐. 그게 잘못됐을 때. 그렇죠. 그리고 어디다 대고 지적질이야. 너는 잘할 수 있어? 나 이 정도면 잘했다고 생각해. 사이다. 그리고 다음에 잘하면 되지 뭘. 뭐 이번만이 기회야. 이렇게 툴툴 털고 정리하는 힘. 그런 사람이 자존감이 높은 사람이에요. 그 자존감이 높은 사람은 결국은 말하고 싶어 하고 쓰고 싶어 해요. 왜냐하면 자기가 괜찮은 사람이거든. 있는 대로 보여줘도 되거든. 그리고 나는 하면 할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 혹시 실패해도 문제 없다고 생각하거든. 그냥 있는 그대로를 보여줘요. 그걸 말과 글로 보여줘요. 그러면서 보여주면서 더더더더 이렇게 그거를 익숙해지고 더 잘하게 되고 그걸 더 좋아하게 돼요. 그래서 이런 선순환을 타면 결국은 이제 말도 잘하고 이제 글도 잘 쓰고 이렇게 되는 거죠. 근데 그 출발점이 이제 그 자존감인데 그거가 욕심하고 이게 좀 헷갈려요. 그 욕심이라는 게 내가 볼 땐 자존감이 높은 거예요. 근데 어떤 때 욕심을 부리면 안 되냐. 이제 글을 쓸 때 내가 원래 나보다 더 낫게 보이려는 거. 내가 더 많이 알고 있는 것처럼 보이려는 거. 이게 이제 욕심인데 이건 오히려 자존감이 낮은 사람이
나타내는 거예요. 자기를 자기 스스로도 못 믿어. 자기를 있는 그대로 보여주면 안 된다고 생각해. 뭔가 포장을 해야 된다고 생각해. 그럴 때 욕심을 부리게 되는 거예요. 근데 그거는 그럴수록 더 욕심을 부리면 이건 나는 못 맞추는데 그러면서 이제 악순환에 빠져. 글 쓰는 게 더 두려워져. 두려워지니까 안 하게 돼. 안 하니까 더 낯설고 가끔 한번 하는데 가끔의 기회가 주어지면은 이번 모처럼 주어진 기회니까 이 기회를 살리기 위해서 더 욕심을 부리고 싶고 더 욕심을 부리려는데 역량은 안 되니까 이게 막 더 무섭고 이 악순환에 빠져서 이제 망치게 되는 거죠. 그때 지금 말씀드리는 건 욕심이에요. 이건 오히려 자존감이 낮은 사람들이 보이는 모습이고 앞서 말한 건 자존감이 높은 거예요, 지금. 우리 열매님은 자존감이 높습니다. 네. 부끄럽네요. 부정은 못하겠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런 거 하는 거예요. 네. 근데 조직은 자존감 높은 사람 별로 안 좋아합니다. 그래요. 네. 네. 네가 그렇게 잘났어? 돌아가서 저희 상무님께 여쭤봐야겠는데. 어디다 대고 얼굴을 쳐들고 근데 저는 사실 학교 다닐 때부터 그랬어요. 네. 그러니까 잘 듣기는 들었어요. 선생님 말을 내 뭔 말인지 아노 이러면 알아듣는다고요. 잘 알아듣고 이거 맞습니다. 이렇게 이거입니다. 이렇게 요약까지는 딱 좋은데 그 다음에 이제 저는 근데 동의하지 않습니다. 이게 꼭 붙어가지고 아니면 왜요? 막 이런 거요. 그거 왕따 되는데. 그러니까 그게 항상 사회생활하면서 학교 다닐 때부터 저의 삶을 힘들게 하는 요인인 것 같아요. 근데 사람 잘 안 싫어해요 바뀌어요. 그런 거. 그러니까요. 그래서요.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뭘 이제 말하는데. 그래도 조금 이제 나이가 들어가면서 저도 훈련을 통해서 자제하면서 말을 조금 좀 둘러서 해보자. 그럴 때 어릴 때는 유아처럼 어린이처럼 말하는 건 왜요? 싫은데요? 이렇게 말할 거를 그거는 이러이러해서 참 좋습니다만 네. 그러니까 무조건 이거 예스밭 화법이에요. 네. 우리 세종대왕께서 늘 그러셨다는 거. 그러니까 일단은 윗분이건 친구건 나와 다른 의견과 만나잖아요. 저건 아닌 것 같은데 이제 그런 생각이 들고 그쵸. 그럴 때 그걸 잠깐 유보하고 약간 누르고 무조건 상대의 말을 인정하고 받아들여야 돼. 정말. 그것도 일리 있다. 어떻게 그런 생각을 다 했냐. 대단하시다. 일단 이게 중요해요. 약간의 연기가 좀 필요하지. 그러니까요. 네? 잘하실 것 같아요, 작가님. 제가 그거 잘했지. 일단은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런데 그 다음에 예스까지는 그렇게 하고, 근데 바트 이제 그때부터 그렇다고 해서 이제 아니다 틀리다가 아니야. 내 생각을 밝히고 그것과 이제 비교하는 거야. 장단점을 비교하는 거야. 그거는 한쪽에 일방적인 승은 없어요. 네. 이게 어찌 보면 대화 타협의 합의의 과정인 거예요. 우리가 무슨 협상을 할 때만 그런 게 하는 게 아니고 우리는 일상 대화에서 조직에서 뭘 보고를 받고 또는 회의 때 서로 간에 의견이 다를 때 그거 모두가 그런 과정인 거죠. 그래서 그 장단점을 서로 객관적으로 비교, 평가하고 그래서 결론적으로 상대의 의견과 내 생각을 합해서 이때 합할 때 10대 빵은 절대 안 된다는 거죠. 6대 4, 7대 3, 8대 2가 된 어느 지점에서 균형을 잡으면서 합해야 된다는 거죠. 이걸 늘 머릿속에 두고 누군가와 대화를 하고 뭐 이걸 하면 뭐 심지어 뭐 토론을 하고 논쟁을 하면 그렇게 적이 만들어지진 않아요. 그렇죠. 적이 만들어지지는. 1번 일단 인정하고 받아들이고 뭐 칭찬할 수 있으면 칭찬해주고 그 다음에 자기 의견과 이렇게 비교하고 결론도 상대편을 꼭 끼워 넣어줘서 해주고. 근데 우리 사회가 뭐 아니면 도예요. 맞아요. 일단은 다르면 적이야. 됐어. 아니야. 듣기 싫어. 이렇게 해서 잘라버리거든요. 서로 상대가 서로 그러죠. 이게 왜 그러냐면 우리 문화가 약간 집단주의적이에요. 맞아요. 그래서 편을 갈라요. 그래서 우리라는 말이
우리나라만 그렇게 많잖아요. 저도 아까 얘기하는데 우리 아내 뭐 네. 우리 집 뭐 계속 우리라고 그러잖아요. 예? 그러니까 이게 우리라고 그러는 건 우리 아닌 편이 있다는 거거든. 그걸 전제하는 것이거든요. 그러면 이게 이제 우리 아닌 것은 내가 이제 안 받아들이는 거지. 배타적으로 대하는 거죠. 그쵸. 저도 페이스북에 저 의견 다른 누가 댓글 다르면 친구 삭제해 버리거든요. 어머, 우리 편끼리만 놀아요. 어머나. 네. 아니 안 그러세요? 페이스북 하는 분들, SNS 하는 분들 다 자기들 편끼리만 놀던데 저는 잘 안 그러. 적과의 동심이 없던데 그냥 늘 끼리끼리 놀던데 끼리끼리. 그러니까 또 끼리끼리는요 싫은 소리도 또 안 해요. 자기 그쵸. 편끼리는 우리 정말 편이니까. 잘못됐는데도 절대 얘기를 안 해요. 또 관계가 나빠질까봐. 그러니까 이제 사실은 그런 경우에도 대화가 되어야 그 갈등의 골이 막 깊어지거나 그러지 않는데 우리는 뭐 이제 우리 편이면 무조건 뭐 아무리 이상한 소리를 해도 막 들어주고 그쵸. 상대편이면은 아무리 옳은 소리를 해도 아니고 그래서 이제 그게 워낙 만연해 있다 보니까 조직 안에서도 나하고 다른 사람 다른 의견을 가진 사람을 만나면 이걸 뭔가 섞어보고 이렇게 해볼 생각을 않고 이걸 어떻게 이겨서 뭉개버리든지 아니면 안 놀든지 쟤하고는 저는 잘라버려요. 나하고 달라. 쟤하고는 그냥 진짜 생각만 싫어. 이렇게 그냥 편을 갈라버리든지 아니면은 이겨서 뭉개버리려고 그래요. 맞아요. 발로 밟아버리려고 그래. 그러니까 이제 안 되는 거죠. 이게 서로 A와 B가 전혀 다른 거였지만 서로 다른 의견이 A와 B가 정반대도 아니고 심지어 그렇죠. 그냥 다른 맥락에서의 다른 생각인데 충돌해서 어떻게 이게 잘 믹스가 돼서 다른 게 나오면 또 새로운 게 나올 수 있는데 그렇죠. 우리 사회가 이게 정말 안 되죠. 안 되죠. A는 B한테 뭐 넌 나랑 다르잖아. 네. 넌 X야. 그렇죠. 뭐 거창하게 사회가 아니라 뭐 회사도 그래요. 네. 회사도. 그러니까 이제 그걸 뭐 포용이라고도 할 수 있고 관용이라고도 할 수 있고 어떤 다름에 대한 인정, 다양성의 존중 뭐 이렇게 표현하잖아요. 이게 굉장히 취약하다는 거죠. 그래서 이거는 정말 학교 다닐 때부터 키워야 돼요. 계속 토론 많이 하고 맞아요. 토론 많이 하고 해야 되는데 우리는 시험 볼 때 정오표가 딱 있거든요. 그렇죠. 정답 아니면 오답이거든. 중간이 없어. 맞아요. OMR 카드에서 빗나가면 그렇죠. 마킹이 빗나가면 틀린 거죠. 거기서부터 잘못되어 있는 거예요. 거기서부터 이게 뇌가 세뇌되어 있는 거예요. O 아니면 X인 거야. 적 아니면 동진 거야. 피하 구분이 명확해지는 거예요. 그렇죠. 아니 사실은 그 중간이 없는 거죠. 중간이. 그러니까 외국 사람들이 그런다잖아요. 아니 어떤 사람이 85점이고 어떤 사람이 89점이 나왔으면 근데 89점은 합격이고 85점은 떨어진다면 이때 85점과 89점의 차이가 그게 떨어지고 붙고의 차이가 될 수 있냐. 그거를 받아들이냐. 사람들이. 근데 우리는 받아들인다. 너무 당연하게 생각하죠. 네. 3점 차이가 아니라 1점 차이도 받아들인다. 91점과 90점 받아들인. 그러니까 거기는 그렇게 점수를 매기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글을 써야 되고 이게 말로 평가를 하는데 이게 말은 등급은 있을 수 있죠. 등급은 A등급, B등급. 그리고 거기는 시험도 구술 시험을 보고 서술 시험을 보잖아요. 네. 말을 해보고 말을 시켜. 설명해봐라. 혹은 글로 서술해봐라. 근데 우리는 찍어. 맞아요. 찍는 것은 뭐 이게 답이 뭐 분명하죠. 약간 그런 교육인 것 같아요. 직장인 교육에 더 가까운 것 같아요. 그러니까 잘 들어야 된다고 하셨잖아요. 저는 한국의 국어 시험이나 웬만한 시험은 화자가 뭐라고 했는지를 답해라. 인 그렇죠. 거지. 당신의 생각은 무엇입니까를 그걸 묻지 물어보지 않지. 않는 거죠. 평생 안 물어봐요. 그 읽기 듣기만 잘하면 된다니까. 딱 그
의도, 출제자의 의도, 요걸 잘 파악해가지고 잘 공부도 찍으면 잘하고 돼. 회사도 잘 다닐 수 네. 있고. 그 답은 이미 정해져 있어요. 당연 정해져, 출제자가 정해놨지. 그걸 잘 찾으면 되지. 답 적는. 정해져 있는 답을 찾는 거야. 근데 사실은 말씀 잘하셨네. 열매님 말씀대로 답을 자기가 내야지. 내 생각이 있는데. 그렇지. 그 생각을 답이라고 써야지. 근데 그건 맞고 틀림이 있을 수가 없는 거지. 네. 다른 거지 그냥. 관점이 다르건 시각이 다르건 해석이 다른 거지. 그 다름을 인정해줘야 되는 거죠. 근데 언제- 이걸 안 해주는 거지. 언제 해줄까요? 이게 보통 문제가 아니에요. 이게 교육이 정말 완전히 바뀌어야 되고 이게 그럴 때 우리 사회 좀 걱정이네 갑자기. 네. 근데 뭐 좀 또 걱정되는 얘기를 했으니까 제가 뭔가 좀 기억 남는 사연을 좀 여쭤보고 싶은 게 있어요. 예. 뭐냐면 너무 어려운 분들을 모셨잖아요. 어떻게 보면 설득을 할 수 없는 높으신 분들이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회장님이든 전 대통령이시든 이거는 진짜 아닌 것 같다. 그래서 뭔가 작가님께서 글을 고쳐주시거나 의도를 완전히 바꾸자라거나 강하게 설득하셔서 실제로 생각을 바꾸신 분들이 계셨는지 그런 인상 깊은 일화가 있으신가요? 설득을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어요. 아 진짜요? 아 진짜. 아니 갑자기 욕하시려고 그러면 뭐 이런 게 다 있어 그런 표정으로 아니, 그러니까 진짜 그러면 뭐냐면 저는 왠지 그런 일화가 있으시지 않을까. 없어요. 절대 왜 그러면 안 그러냐 네. 나름대로 저도 소식과 철학이 있습니다. 네. 뭐냐면 내가 지금 만들어내야 되는 게 내 게 아니잖아요. 아, 그분들의 작품이잖아요. 그분들의 말이잖아요. 그분들의 글이잖아요. 어디다 대고 감나라 대추 나라요. 그분이 그렇게 말하고 싶다는데, 내 생각이 그렇다는데, 아니, 그 생각을 바꾸는 역할은 경제비서관도 있고, 외교비서관도 있고, 정무비서관도 있어요. 연설비서관의 역할은 그 생각을 바꾸는 사람이 아니에요. 바꿔진 생각을, 그대로. 최종적인 대통령의 생각을 글로 옮기는 역할이에요. 이렇게 위로를 하죠, 제가. 저의 소심함과, 무사한 일, 이런 것을 나름대로 그렇게 내가 무장을 했지. 이건 내 작품이 아니다. 나는 제품을 만드는 사람이다. 고객이 요구하는 제품을 만들어주면 된다. 이걸 가지고 작품은 집에 가서 만들어라. 그러네요. 예. 이거는 대통령의 작품이지 내 작품이 아니다. 대통령이 요구하는 것을 요구하는 제품을 만드는 게 내 역할이다. 내 역할에 충실하자. 뭐 이런 거죠. 근데 거기다 대고 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오는 건 이게 네 글이야, 네 글이야? 그러면 그때 그렇게 하시다가 나와서 직접 본인의 작가님의 생각을 쓰신 책을 쓰실 때는 또 좀 지금은 내 맘대로죠. 완전 기분이 이게 훨씬 더 재밌으셨. 당연하죠. 그래서 이제 그렇게 살아야 된다고 제가 얘기를 하는 거죠. 지금 뭐 내 맘이지. 그 대신에 이제 책임도 내가 지는 거지. 그 전에는 대통령이 다 책임지시는 거죠. 그렇죠. 대통령님이 그 책임지는 건데 지금은 이제 제가 책임지지만 제가 뭐 책임질 일이나 별로 있겠습니까? 무슨 뭐 내가 뭐 큰 사고 칠 일도 없고 그러니까 얼마나 즐겁겠어요. 그냥 사실은 누구를 읽어서 맞추는 것은 매일 어떤 힘든 일이에요. 거기다 이렇게 맞춰주는 것은. 그러니까요. 근데 지금은 그냥 하고 싶은 대로 하잖아요. 하고 싶은 대로 하니까 지금이 훨씬 좋죠. 부러운 마음과 되게 오묘한 마음이 드네요. 그러니까 네. 나오시라고. 아니 지금 제가 설득당하고 있어요 지금. 이러면 안 되는데 저는 직장을 더 다녀야 합니다. 네, 근데 아무튼 네 작가님께서 혹시 평생에 이 책은 진짜 남들도 좀 읽어봤으면 좋겠다 추천하시고 싶으신 책이 혹시 있으실까요? 이것도 그냥 갑자기 돌발 질문. 어른답게 말합니다. 네. 그 필독서죠. 그럼요. 네. 말하기의 필독서, 어른답게 말합니다. 글쓰기의 필독서, 대통령의 대통령의 글쓰기. 글쓰기. 네, 진짜 명저입니다. 저는 진짜 이거는 글 쓰시는 분들은 진짜 이거 꼭 이게 약간 모범답안 같은 느낌도 있고 정석이랄까요? 예. 네. 그러니까 거의
수학의 정석, 홍성대 수학의 네. 정석 아세요? 예, 네. 이게 대통령의 글쓰기가 이제 글쓰기의 정석. 그리고 중간중간에 요약 포인트들이 또 되게 좋아요. 그래서 체크 포인트 같은 것들이 또 있어가지고 그거 제가 다 만든 거죠. 네. 한 번 쓰고 퇴고를 여러 번 하면서 뭔가 교과서 다시 펼쳐놓고 다시 점검하고 이럴 수 있는 네. 제가 본의 아니게 책 홍보만 또 마지막에 마무리를 이렇게 하고 책 공부를 하려고 한 거 아니 이 프로그램이? 아니 제가 만나 뵙고 싶어가지고 만났다가 지금 설득당하게 생겨가지고 지금 네 작가님 오늘 보신 시청자분들께 네. 마지막으로 꼭 하시고 싶으신 말씀은 있으실까요? 아 예. 네. 우리 저 연합 인포맥스 요게 뭐더라 이게 인포맥스 열마당 북살롱입니다. 이 열마당 북살롱은 알고 전체 이게 인포맥스 싸잡는 라이브요. 라이브 네. 별로 인포맥스 라이브를 하고 있고요. 저희는 특별한 연합 이름은 인포맥스 없네. 채널입니다. 연합 인포맥스는 네. 잘 알죠. 제가 옛날에 홍보할 때 이 건물 오는 게 참 무서웠어요. 연합뉴스. 그 당시에 연합통신이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오늘은 이렇게 이제 부름을 받고 내가 이제 주인공으로 와서 네. 감회가 깊고요. 우리 연합 인포맥스 유튜브 방송 많이 봐주시기 바랍니다. 예, 고맙습니다. 작가님의 유튜브는 홍보 안 하세요? 저도 있습니다. 강원국의 말빨 글빨. 예. 말빨 글빨입니다. 혹시 하시면 구독 이거 좋아요. 예. 네. 고맙습니다. 저 오늘 너무 마음이 푸근하고 좋았는데 인생을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에 대한 고민을 들으려고 했던 게 아니라 저는 그냥 말을 잘하고 싶었을 뿐인데 오늘부터 이제 고민을 하세요, 좀. 네, 고민을 크게 만든 계기가 되었네요. 네. 이게 나중에 뭔가 역사의 한 점이 될지 잘 모르겠습니다. 어쨌거나 오늘 저희가 함께한 책은요. 강원국의 어른답게 말합니다고요. 네, 작가님 오늘도 감사했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